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2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 모닝 소피고요. 크립토 모닝은 디지털 에셋 코리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시장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비트코인 상승하고 있지만요.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필두로 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알트코인의 하락으로 46%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코인 마켓캡에서 비트코인 차트를 확인해 봤더니 월간으로 이런 그림이 펼쳐지네요. 자, 6월 9일까지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 보이다가 현재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래량 10%가량 줄었고요. 실거래일간 그래도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12% 주간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밖에 디지털 자산들도 주간으로 상승하는 거 없습니다. 범위를 39위 셋업 퓨엘까지 넓혀봐야 주간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네요. 자, 업비트에서는 디지털 자산 유의 종목 지정으로 어제 계속 뜨거웠죠. 코모도 등 24종의 디지털 자산이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정 사유가 대부분 똑같더라고요. 팀 역량 등등 평가를 해봤더니 내부 기준에 미달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간 좀 검토를 해보고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라고요. 자, 그리고 마로나, 페이코인, 옵저버, 솔브케어, 퀴즈톡은 지금까지는 원화마켓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6월 18일자로 원화마켓 페어를 제거한다. 내부 기준 미달이다 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은 급하게 처분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이 됐죠. 투자를 하실 때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업비트에서는 0.29% 하락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고요. 변동성 큰 모습입니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람다가 9%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거래 대금이 비트코인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STP를 제외하고는 거래 대금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썸씽 현재 업비트에서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주요 뉴스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들 좀 짚어볼게요. 우선 JP모건이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JP모건 애널리스트가요.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은 시장이 베어마켓에 진입했다는 부정적인 신호다라고 리포트를 썼네요. 그러면서 5월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로부터 하락을 한 것, 이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모멘텀이 사라졌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8년 베어마켓 때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약세로 촉발된 크립토 윈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카르다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심지어 도지코인까지 수천 %, 특히 도지코인은 수천 % 올랐잖아요. 그렇게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은 오래 기다리던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 그러니까 지금 놓치면 안 된다, 이런 편승 효과 때문에 오른 거지 다른 이유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졌다는 건 하락세를 나타내는 그런 신호라는 것이죠. 자, JP모건의 이런 경고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하나의 법정 통화로 추가했다는 소식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어제 제가 IMF가 즉각 여기에 반응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할 때 지열 발전을 이용하겠다. 엘살바도르에 화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뜨거운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면 환경 문제도 없다. 이런 발언도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IMF가 지금 즉각 여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근데 하나 지금 걸려 있는 게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을 도입한 거 말고도 지금 IMF랑 경제적 지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여기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미 엘살바도르는 IMF랑 10억 달러의 펀딩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3억
8,9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코로나 자금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IMF가 엘살바도르에 대한 경제를 분석해 놨는데 When it rains it pours 하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얘기잖아요. 팬데믹에 자연재해에 이 중앙 아메리카가 정말 지금 경제가 챌린지다, 위험하다, 도전을 직면해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중앙 아메리카 수출이 엄청나게 감소했고 엘살바도르가 이 회색 그래프거든요. 엄청 줄었죠. 지금은 다시 조금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2020년 자료거든요. 아직 회복하려면 멀었죠. 뭐 그 전에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안 왔죠. 관광객이 많이 줄었고 또 그나마 송금 같은 경우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빨간 선이 엘살바도르거든요. 네, JP모건이 또 경고를 내놨는데요. 여기서는 이 도큐먼트 BTC라는 곳에서는 아랫줄을 주목해라고 해서 봤더니 여기에 쭉 뭐 IMF와의 협상이 비트코인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쓰고 하지만 지금 이 움직임이 결국에는 더 비슷한 상황의 작은 나라들까지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아랫줄을 주목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번 엘살바도르가 IMF와도 지금 약간 마찰을 겪고 있고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엘살바도르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데이비드 게타는 유명한 DJ죠. 뭐 UMF 같은 페스티벌에서 막 노래하고 했는데 저도 가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부동산을 파는데요. 파는 돈으로 달러를 안 받고 비트코인을 받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게타가 크립토 무브먼트에 조인을 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류들이 디지털 자산을 채택하는 게 지속되고 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됐다. 자, 이런 집이라고 해요. 얼마냐면요. 140만 달러라고 합니다. 네, 140만 달러에 판다고 해요. 다음 소식은 이건 좀 중요한 뉴스인데요. 바젤위원회가 비트코인을 가장 위험한 자산의 카테고리에 넣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거 어제 오후에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도 좀 전해졌던 소식인데요. 이 바젤위원회는요.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미국의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등 주요 10개 나라 중앙은행 그리고 은행 감독 당국 대표들이 모여서 은행 감독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상화폐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1250%로 설정할 걸 제안했다는 거죠. 이게 이 원문인데요. 보시면 여기 1250%라고 써있죠. 근데 그룹 1이 있고 그룹 2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룹 1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자산을 토큰화한 형태의 가상자산이 그룹 1에 일단 여기 토큰화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들어가 있습니다. 뭐 주요 통화와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같은 거에 대해서는 1B로 넣었고요. 이제 여기가 비트코인이 대표되는 순수 가상화폐예요. 보시면 여기에다가는 위험 가중치 1250%를 부여를 해서 만약에 여기다가 투자를 하려면 그 돈의 1250%만큼을 갖고 있으라라는 거죠. 위험에 대비해서. 근데 전통적인 토큰화 자산에 대해서는 딱 투자하는 그만큼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했고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리스크 있는 자산이다라고 한 것도 되지만요. 또 일각에서는 여기에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이 등장한 이유 자체가 결국 주류 금융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신호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등장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퇴직연금 관련 소식인데요. 자, 미국인들이 퇴직 후 받는 연금의 일부를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포러스올이라는 곳이요. 이제 이 퇴직연금 가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퇴직연금 중에서 한 5% 정도를 디지털 자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50개의 다른 디지털 자산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디 서비스는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이 맡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매 투자자들이 더 쉽고 접근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 됐다라고
이렇게 그 CEO가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투자 세계에서 정말 지난 몇 년간 많은 변화를 느꼈고 뭐 대학들의 기금조차도 디지털 자산으로 들어왔는데 일반 소매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지 못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뭐 이렇게 편입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뉴스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일정 살펴볼게요. 네, 토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